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늘 힘들기만 했던 제 인생에 5년 전 기적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오면서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자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혼자 자취할 만큼 컸어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 열중했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무직이었던 남편이 공장에 샘플을 전달하러 왔다가 저와 만나게 된 건데요. 저는 그때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처음 받아보는 친절의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 6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벅차서 그런 식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결혼했을 날 신부가 그렇게 울면 이혼한다는 대사를 던지며 놀리는 바람에 더 울었었네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묵뚝뚝해 보이셨지만 고아인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처음 배웠던 날 큰절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애들을 키우려 남편 뒷바라지하려 매일 정신이 없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때 시어머니 댁의 반찬과 김장 김치도 제가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했나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원래 성품이 나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월급을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당시대 월급을 달라고 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쓸 것은 남기고 드려야지. 그렇게 다 가져다 드리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지금 당장 내일 장볼 돈도 없는데 미리 말을 해주던가 라고 말하자 남편은 버러 화를 냈어요. 아니 그동안 내가 가져다 준 돈 다 어쩌고 내일 장볼 돈도 없다고 그래. 그렇게 돈을 물 쓰듯 낭비하니깐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하셨지. 당신 진짜 어쩌려고 돈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당신이 가져다 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말해. 우리 생활비하고 적금 놓고 하면 빠짓해서 남는 것도 없어.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낭비를 해. 낭비할 돈도 없지만 난 몇 년째 옷도 하나도 안 사 입었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억울하지. 시끄러워. 앞으로 엄마가 용돈 조금씩 보낸다고 하니까 그걸로 써. 진짜 내가 엄마 보기 창피해서. 라며 소리를 지르고 집에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이 없다고 은근히 일도 많이 시켰고 갑자기 불러서 저녁을 지어라. 친구들이 오니 밥상 차려라. 그런 일은 일도 아니었지만 꼭 다 참고 시키는 대로 해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집안에 분란도 안 생기고 나는 미움받아도 우리 애들은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을 가져가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수 아빠한테 들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은 제가 적금을 넣고 애들하고 생활도 해야 돼서요. 니네 쓸 돈은 준다고 성준이가 얘기 안 했니? 그동안 보니까 내가 씀씀이가 해프더라. 야채 같은 것도 쓸데없이 많이 사오고 내 식구 먹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쓸 만큼만 주겠다고. 어머니 제가 장을 많이 본 건 시어머니가 저희 반찬을 많이 가져가셔서 넉넉히 만드느라고 그랬던 건데요. 시끄럽다. 너 말하는 게 아주 이상하다. 지금 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주 조금씩 돈을 다 써야 했는데
그 돈으로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걸 쓰기에도 부족했어요. 남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용돈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그냥 웃음만 치더군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돈 없어서 쩔쩔대야겠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막말로 갑자기 친구라도 만나면 내가 돈 한 푼 없이 가서 얻어먹기만 해야 돼.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자존심 채워준다는데 보고 잘한 게 없어서 그런가? 은근히 제가 구하라는 걸 피하냐 구리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형 눈 붙이기부터 밤 까는 일들을 했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드는 거에 비해서 돈은 조금이었지만 그나마 집에서 애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시어머니는 주는 돈을 더 줄이더군요. 요새 돈 좀 번다며? 그럼 더 안 줘도 되지? 라면서 조금씩 줄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돈 언제 보내주세요? 원래 어제 주셔야 했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쓰고 살겠더만 굳이 내 아들이 번 걸 그렇게 가져다 쓰려고 드니? 너도 좀 염치가 있어봐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도 좋은데 다녀서 집에 도움이 되고 시댁에도 돈 펑펑 쓴다는데 너는 어째 타갈 생각만 하니? 내가 무슨 번듯한 사돈집이 있어서 어디다 자랑을 할 수 있기를 아나? 그렇다고 며느리가 직업이 빵빵해서 덕을 볼 수 있기를 아나? 아이고 내 팔다야. 저 두드려 하는 듯이 신세 한탄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 받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늦게 들어오는 날은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져요.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도박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파혼을 했었다더군요. 나중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아줌마를 통해서 늦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남편 사이에 아들도 있었고 결혼 생활은 돌을 킬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가족 없이 자란 저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저 나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보험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아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 말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들을 만큼 착하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도 곧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저한테는 서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큰아들 현수가 생일이 같아서 둘의 생일 기념으로 잡채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만들어주려고 양념을 다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저녁에 집에 오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딸아이 말로는 할머니가 와서 가져갔다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 생일날 선물은 못 줄 망정생일 파티 음식을 가져가나요? 저는 우라통이 터져서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어머니 오늘 냉장고에 넣어둔 거요? 저랑 현수 생일이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 생일은 그렇다고 저도 어떻게 현수 생일인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손자 생일인데요. 기억은 하셨어요? 이게 진짜 못 배워 먹어서. 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태도 이게 뭐냐? 뭐 생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내 생일이라고 언제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해준 적이 있니? 너는 내가 내 아들 생일 기억 못한 것만 서운해? 내가 그렇게 손자 생일이 어쩌고 하니? 이왕 말 나온 김에 나도 하자. 나는 어쩌다가 천안고아 며느리를 들이게 돼서 아주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 꺼내고 살았다. 그렇게 사람 창피주고 내가 맨몸으로 와서 자식까지 낳고 살았으면 시어머니한테 고마워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해야지. 인간 아니야? 내가 성준이가 아니었으면 너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공장에 있었어. 내 인생 피폐해졌으면 매일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한 일 아니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큰절을 하고 부산을 떨더니 내가 돈 좀 관리하고 집에 저녁 반찬거리 좀 가져왔다고 이렇게 쫓아와서 사람을 못살게 보고 시건방을 떠? 너 그냥 나가.
나도 더는 못 봐주겠어. 계속 이럴 거면 혼자 나. 저는 애들을 두고 나가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었단 말을 그저 다 흘려듣고는 집으로 얼른 돌아갔어요. 남편은 역시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동이 틀 무렵 제가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 술에 취해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걸 놔버리고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애들한테 부모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보험 계약을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의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DNA를 등록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DNA를 등록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주는 사랑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처음에는 궁금해서 몇 번은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자 그냥 포기를 하고 살게 되더군요. 그리고 반년 후 남편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전화로 딸에게 아빠가 정리해고됐다며 집에 있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저는 얼른 애들을 학원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의 표정이 심청치 않았으니까요. 이제 매달 상준이가 주던 월급은 내가 줘야겠다. 내가 요새는 애들 아빠보다 잘 번다는 것 같던데 난 그냥 상준이가 주던 만큼 안 줘도 된다. 어머니, 저는 제 월급 못 드려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대학 보내려면 지금보다 돈도 더 많이 필요해요. 안 그래도 요즘 보험 계약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없이 시집와서 이만큼 살아놓고도 내 거 챙기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했구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 우리 현수랑 현아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는 그동안 당신한테 가져간 돈도 아직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모아주신다고 했다며? 그럼 진짜 그 돈 쓰면 되잖아. 너 진짜 간도 크다. 내가 꼭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쓰라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 아들 돈이 그렇게 웃음이 그 돈을 막 쓰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 이제 됐고 큰 소리 마. 그럼 엄마는 현수 생각은 안 한다는 거야. 둘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저는 물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버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는 대로 그렇게 줬다가는 언제 또 낭패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계속 돈을 안 넣을 것 같자 이제는 자기 용돈만이라도 달랐더군요. 그건 어머니가 전에 당신 돈 가져가신 거에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돈 우리한테 쓰는 건 아까워도 당신이 쓰는 거지만 주실 거야. 아니 진짜 이 여자가 왜 자꾸 내 돈을 꺼내 쓰라고 난리야.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그 뒤로 집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이들이 남편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몰래 밖에서 만나서 돈을 주며 학원으로 바로 보내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저런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라면서 남보다 더하다고 이혼하고 편하게 혼자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저런 아빠라도 애들한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지금 제가 겪는 서름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눌러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당신 안에 없어? 왜 문이 안 열리지? 여보.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시길래 문이 안 열려서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더니 잠가 버리더군요. 내가 돈을 못 주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가 없다고 나가. 여보, 어머님 말씀이 진짜야. 맞아. 계속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나와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 필요 없다는 말 못 들었어. 나가라고. 학원에서 밤늦게 온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니들이 그러면 엄마만 더 힘들게 될 줄 알아. 현수, 너 함부로 엄마 찾겠다고 나서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면서 애들한테 겁을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혼자서 잠만 잘 수 있는 원룸을 구했고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야식업체에서 설거지까지 했어요. 가끔 애들을 보러 가는 날이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애들은 자꾸 저와 살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애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찾기에 등록한 DNA와 일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너무 믿기지 않아서 경찰서로 쫓아가니 지난주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고 오셨는데 DNA 검사 결과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해주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제 가족이라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진짜 제가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제 가족 맞죠? 정말이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하자 그분들은 저를 껴안으며 펑펑 우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3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어떤 무당한테 제가 집에 있으면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 몰래 저를 보육원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실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찾게 되었다고요. 저만큼이나 가족들도 힘든 생활을 보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앞에 가렸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이유미가 아닌 박혜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끌려 어머니를 보러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혜선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혜선이 왔어요. 오빠가 하는 말에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는 눈을 뜨시고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저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엄마라고만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보시고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한 어머니지만 저는 어머니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오빠 부부는 대학 교수이고 남동생은 치과 의사였어요. 갑자기 생긴 제 가족들은 다들 너무 근사해서 기가 죽거든요. 혜선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다. 넌 내가 있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났잖아. 나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내 아버지라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엄마를 보내고 혼자가 되었으니 당분간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기도 했지만 애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 사정을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오빠는 아버지한테 말해도 괜찮을 거라면서 잘 말씀드리자고 했고 제 처지를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아이들을 데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버지는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시댁 앞에 검은 세단차 2대를 몰고 갔어요. 제가 배를 누르자 시어머니는 저인 것을 확인하시고 막말부터 퍼부셨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제 돈 좀 내놓을 생각이 들어? 그러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저희 손주들 데리러 왔습니다라고 하셨고 그 말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와 제 식구들을 위아래로 훑더니 어디서 등골 빼먹을 영감이라도 구했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내 자식들 그런 구질구질한 돈으로 키우게는 못하지? 라고 하자 진짜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저분이 제 아버지세요. 우리는 훼손이 가족입니다.
저를 가리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하려 하더군요. 오빠 남동생이 우리 애들 옷가지와 책들을 챙기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가족을 찾은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버지를 보다가 점점 고개를 숙이더군요. 돈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 이제 제 손주들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제 딸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차 어떻게 할지 변호사와 상의할 거고요. 라고 하셨고 변호사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 남동생이 애들 짐을 다 챙겨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저를 붙잡고 아가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너 갈 곳 없을 때 우리가 받아둬서 여태까지 자랐잖니? 사돈계 말씀 좀 잘 드리고 하는데 오빠가 시어머니의 손을 탁 치면서 남의 동생 함부로 잡지 마시죠. 그리고 받아줘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 동생이 결혼을 했지 이 집에 일하러 들어온 일뿐입니까? 사람이 힘없다고 막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이 돈 안 주니까 그만 꼭 해서 정말 내가 바보 같아서 미안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 난 당신이 벌은 돈거에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돈을 안 준다고 사람을 그렇게 내도 못 참. 그것도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나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애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고 갑자기 왜 할아버지와 왜 삼촌이 생긴 아이들은 어안이 된 건 했지만 곧 너무 기뻐하며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몇 번이고 제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오빠 부부와 백화점에 갔는데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저희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드러나 못했으며 같이 백화점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제 둘 부부는 잘 지냈는데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 불화가 좀 있었고 저도 남들 다 받는 패물임을 예단 못 받고 며느리를 들었는데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안 좋게 보시네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 용돈이라는 것과 패물 예담해드리고 저희도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아드님과 사돈분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얘기가 틀려지죠. 지금 혜선이 이혼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애들 직원을 들어보니 굉장하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집에 있는 애들 간식까지 쓸어가고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엄마를 부려먹는 할머니.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해서 1년 가까이 밖에서 살겠죠? 이런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대로 다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억울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집에서 최신형 에어컨에 제일 큰 냉장고까지 있고 부엌도 최신식으로 다 뜯어 고치셨잖아요. 우리 애들은 낡은 에어컨 안 돌아가서 더워서 힘들어할 때 언제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세요? 이제 와서 제가 친정이 생기니깐 이런 식으로 덜 변하시다니 정말 너무 유치하고 우습네요. 그 미안하다는 말도 못 믿겠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죠.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다 쳐다보자 얼굴을 숙이고 서둘러 돌아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잘 아시는 변호사분 소개로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에 승소를 하고 위자료도 받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았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대학 가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매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는 게 살아가면서 이렇게나 힘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른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께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거라서 소중함을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도 웃을 날이 오니 하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